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곡성기 시공의 조동현입니다. 어, 오늘은 명품 곡선도와 싸구려 곡선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물론 명품이 있고 싸구려가 있느냐, 곡선도 자체는 다 명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곡선도 수련을 하는 사람이 싸구려와 명품 정도의 수준이 있겠지요. 하는 사람이 명품이면 국선도도 명품이 되겠고요. 아니면 싸구려면 싸구려 국선도가 되겠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하거든요. 물론 또 이렇게 그냥 극명하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이번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 10년, 15년, 20년 가까이 나오는 도우님들도 물론 이제 생명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렇게 국선도를 멀리하게 되고 또 심지어 그만두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주변은 삶을 살다 보면은 뭐 그러한 경우가 부지기수로 많죠. 가까이에서 뭐 개인적으로는 평생 계실 것 같은 부모님, 또 평생 내 곁에 같이 있을 것 같은 어떤 뭐 처자식, 이런 경우도 한순간에 이별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보면서 참 세상이 부질없고 허망하구나 하는 그런 어떤 마음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거와 비슷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거 완전한 게 없다는 거죠. 영속적인 것도 없고 뭐 변하지 않는 것도 없고 항상 시시때때로 변하니까 그러한 가운데 어떻게 내가 중심을 잘 잡아야 될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많이 생각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된 것 같거든요.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기수련에 입문해서 지금까지 이제 이런 도장 생활을 한 38년째 하고 있는 입장에서 뭐 참 좀 어떤 그 한 분야에 있다 보니까 약간 어떤 그 객관적인 어떤 넓게 사고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는 좀 뒤질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제 스스로가요. 그러나 항상 좀 객관적으로 사고하려고 하고 항상 나를 주장하기보다는 좀 많이 들으려고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한번 제 나름대로 정리한 이 장표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고 과연 그러면 지금 저희 현실적으로 저희 과천 수련원 같은 경우도 뭐 상당히 어려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것이기도 지금 현재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재개발하는 그 문제 때문에 한 절반 이상이 과천 인구 절반 이상이 외지로 나간 어떤 그런 상태에 있고 물론 이제 그 이런 복지센터나 그런 데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두세 번 그리고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만 이렇게 도장에서처럼 하루에 세네 번씩 또 매일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좀 위기거든요. 누가 돈 10만 원이 넘는 어떤 그런 회비를 내가면서 이렇게 도장에 오려고 하겠습니까? 한 2, 3만 원 되는 그런 그 주민센터 그런 동사무소로 하죠. 그러나 이제 이 주민센터도 비어 있는 공간을 활용한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은 이런 인기가 있는 그런 종목들은 그런 그 주민센터 공간이 없다면 외부의 어떤 그런 공간을 얻어서 이렇게 시설을 해주는 어떤 그러한 케이스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군다나 과천은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환경이다. 그런 걸 보면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조금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조금 국선도는 원래 자체가 명품이지만 국선도를 하는 사람이 이렇게 수준을 높여야
그 국선도가 명품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우선은 제 명품 국선도가 되게 하려면은 어떤 자기 정체성을 우선 확립을 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이 이제 우리 국선도로서는 정각도 부분에 해당이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정체성이 확립이 되면, 그런 이제 그냥 혼자 살면 정체성 확립을 안 해도 상관이 없지요. 예를 들어서 산속에서 가족들과 그냥 사는 데는 뭐 그냥 사라지겠죠. 그러나 이제 어제 혼자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동물로서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조직생활을 해야 되고, 단체생활을 해야 되고, 또 확대시키면 나라, 전 세계, 인류, 뭐 이렇게 우주 이렇게 확대되니까요. 그러려면은 그런 정체성 확립이 되어진 걸로 이런 거 천지인이라고 하는 시간 공간 인간이라고 하는 어떤 사이간 서로 간의 어떤 그 합을 맞춰야 되니까 서로 인정하고 서로 포용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져서 어떤 살아나가야 되는 어떤 그런 걸로서 그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걸로서 이제 중이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식으로는 이제 이쪽에 오른쪽에 그 통기법이 되겠죠. 우리 국선도식으로는. 그래서 그런 하늘과 서로 천지인이 하나가 되는, 하늘과 서로 상교한다는 어떤 인독 자계를 통해서 그러한 의미가 이제 통기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체성이 확립이 되어져 있어야 인간, 시간, 공간, 어떤 천지인의 어떤 그런 환경적인 것, 시간적인 것, 어떤 인간적인, 기적인 것의 균형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것이 되면 존재감이 극대화돼서 어떤 자기 관리도 되고, 타인 관리도 되고, 수행력이 나오게 되고, 지도력도 나오게 되고, 거기에 채지치는 부활창생까지. 이렇게 이제 하다가 보면은 존재감이 증대되겠다 하는 그렇게 정리를 한 부분이 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악조건 속에 있지만 내가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명품 국선도를 만들면 내가 스스로가 명품이 되면 명품 국선도가 되겠죠. 그래서 존재감이 증대되어져서 뭐 굳이 뭐 사람들이 그렇게 저를 다른 데도 많겠지만은 저를 또 우리 과천 국선도를 찾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명품 국선도는 내가 만들다, 내가 명품이 되면은 명품 국선도가 되겠다 하는 그렇게 결론적으로는 말씀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 되게 하는 중이라고 이렇게 항상 중이라고 그러면 조금 너무 추상적입니다. 우리가 뭐 균형, 조화, 통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래서 뭐 늘상 제가 즐겨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만은 메타인지력이라고 하는 교육 심리학에서 주로 이제 말한다는 메타인지력이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이제 저는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것도 우리는 경락을 얘기합니다만은 우리가 상화라고 하는 부분이 심포 3초, 심포는 안다의 영역, 3초는 모른다의 영역인데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착각하기 쉬운 게 뭘 열심히 공부를 하고 뭘 알아야 지식을 충전해야 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착각하기 쉽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현재 존재로서 충분하다라는 입장이고 우리가 수행적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알면 된다는 거죠. 더 이상 지식을 배워가지고 많이 이렇게 축적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또 모자란 대로 있으면 넘쳐나면 넘쳐나는 대로 알면 된다는 거죠. 그것을 스스로가. 그런 거에서 저는 상당한 희열의 겨울 정도로 하는 그런 것을 맛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그 전국의 뭡니까 수능의 1%에 들어가는 애들과 아주 하위권에 들어가는 애들을 절반씩 모이게 해서 실험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영어 단어 한 50개를 넣고 니네들이 기억할 수 있는 숫자를 써봐라. 몇 개를 기억할 수 있겠니? 이렇게 했더니 전부 다 이제 얘기를 했겠죠. 공부를 잘 1%의 상위 1%의 애들, 그 다음에 하위권에 있는 애들, 전부 다 이제 오히려 하위권에 있는 애들이 영어 단어를 많이 하겠다는 애들도 있고, 또 상위권에 있는 애들이 영어 단어를 좀 하위권 애들보다 더 적게 기억하겠다는 애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무슨 얘기냐면, 상위권에 있는 애들이, 상위 1%에 들어가는 애들이 정확하더란 얘기죠. 자기가 기억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단어 개수가 정확하고, 하위권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많이 기억하겠다고 했는데 한 절반 정도밖에 기억을 못한 애들도 있고, 자기가 한 몇 개밖에 기억을 못하겠다고 했는데 한 10개 이상, 5개 이상 더 기억하는 애들도 있고, 그렇게 오차 범위가 너무 벌어지더란 얘기죠. 공부 못한 애들은, 하위층 애들은. 그러나 상위층 애들은 정확하고 오차 범위가 적고,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아는 것은 안다 그러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 되는 거라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메타인지력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것이 우리 국선도 수용적인 측면에서는 중이다. 우리가 오행으로 봤을 때 토의 영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현재 부족하다고 여기서 많이 지식을 이렇게 습득하고 하나 해야 뭘 얻을 수형적으로 우리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는 중흥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지금 여기 here and now라고 하는 여기가 바로 지금 현존으로서 그대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중이다. 그러나 그 중이 참 이렇게 말은 쉬우나 여러 가지 여기서 보시다시피 목과 토금수가 다 중첩이 되어 있다는 거죠. 어디가 중이고 어디가 아닌지. 예,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항상 제 한계를 극복해 보려고 합니다만은 그 한계에 다다르면은 혼란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계속하면 심도 있게 하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혼란스럽지 않으면 공부를 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고 이제 한번 이것을 보여드리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죠. 이건 신경 논리적 단계라고 하는 그레고리 베이스인 주착했다는 원리거든요. 이거는 이제 반대로 또 메슬로우, 에브리엄 메슬로우가 있습니다. 이 반대 개념으로는. 그러니까 메슬로우는 그 인간 욕구 5단계 아마 들어보셨죠? 우리 좀 뭐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죠? 뭐 그런 애도 나왔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수 1수, 2와 3목, 4금, 5토가 나오는 그 순서를 얘기하거든요. 우선 뭐 종족 보존의 욕구, 거치 보존의 욕구, 안전의 욕구, 자기 존재가치 높이는 욕구, 그 다음에 자기 자아 실현하는 욕구, 이런 순차적으로 나온다는 것이 이제 인간 욕구 5단계 메슬로우인데,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경영학에서 또 인사 관리, 그 다음에 마케팅 이런 데서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원리죠.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어떤 생리적 욕구가 만족이 되면 개체 보존의 욕구로, 개체 보존의 욕구가 만족이 되면 안전의 욕구, 또 뭐 자기 충족의 욕구, 이런 식으로 발전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대기업의 그 임원들을 보면 스톡 옵션이라고 하는 연봉을 엄청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하위 계층들은 그거를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욕망을 활용해서 하는 마케팅, 인사관리, 그런 것들이란 얘기죠,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거는 밑에 인간 욕구 5단계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고,
이 신경 논리적 단계라고 하는 그레고리 베이신이 주장했다는 것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 시간, 공간 이런 거 저는 중을 유지하려면은 중을 알려면은 중을 잡으려면은 자기 정체성이 우선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것이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떤 것이 자기 신념과 가치관이 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능력을 변하게 되고 행동이 바뀌게 되고 환경이 바뀌게 된다는 얘기죠. 이 환경이란 것은 뭡니까? 환경 공이죠. 그 다음에 이런 그 행동과 능력 이런 것들은 때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정체성은 나 인간이 될 수도 인간 시간 공간 여기서 보면은 육하원칙이 있죠. 우리의 어떤 거 기사를 쓸 때 기자들이 항상 참고하는. 우리도 이제 저도 항상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사고를 하려고 합니다만은 나는 누구 나 주어가 들어갔겠죠. 왜? 그다음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언제 뭐 이런 식으로 육하원칙 항상. 그래서 누가 인간 언제 시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무엇을 어디서 뭐 공간이 되겠죠. 누가 언제 어디서 이게 이제 기, 시, 공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균형을 잡고 변화를 시키려면 자기 정체성 이게 나는 누구인가부터 알아야 되는 원리가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경 논리적 뉴로로지컬 레벨이라고 하는 그레고리 베이슨이 아마 메슬로우하고 그 베이슨이 이렇게 좀 상반되게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아마 메슬로우도 죽기 전에 바로 아마 이 자기가 주창한 인간 욕구 5단계 그 종족 보존의 욕구, 개체 보존의 욕구, 뭐 안전 사회적 욕구, 뭐 자기 그 발전의 욕구, 그 자아 실현의 욕구 이것이 순서대로 이렇게 된다고 했었는데 나중에 죽기 전에는 반대로 뒤집어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혼란스러웠던 겁니다.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오히려 신경 논리적 단계를 주창했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그 1908년대 1908년 메슬로우는 1908년에 태어났고 베이슨 1904년에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베이슨이 과 이렇게 그 메슬로우는 인본주의 심리학을 전공한 거고 그다음 베이슨은 인류학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약간 그 같은 시간대에 태어났는데 공부도 비슷했고 그런데 이제 또 이런 분들만 그런 게 아니고 또 우리나라 성철 스님도 하신 말씀 있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근데 한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산은 물이요 물은 산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혼란스럽고 어지럽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다시 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렇게 이제 되돌아오는 과정 공부 과정이라는 얘기죠. 그게 그냥 어지럽지 않으면 혼돈을 겪지 않으면 그 혼돈이 바로 중이거든요.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하는 혼란스러움. 뭐 장자 영내한 편에 보면은 남해안과 북해안 얘기가 나오죠. 그 남해안과 북해안이 혼돈한테 초대되어져 가지고 가서 웅숭한데 7일 밤을 웅숭한 대접을 받았는데 너무 고마워 가지고 혼돈왕한테 뭔가 해주고 싶어서 자기들한테 있는 그 7개 구멍이 혼돈왕한테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혼돈왕한테 하루 저녁에 하나씩 구멍을 뚫어줬습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7일 날 된 구멍 7개를 내주니까 혼돈왕이 죽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혼돈왕이 있었을 때는 남해왕하고 북해왕이 어떤 힘의 균형에 의해서 흐트러지면 거기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중심을 잡아줬는데 혼돈왕이 죽고 나니까 어떤 논리적이고 사고적인 거는 정확하게 딱딱 칼로 물베듯이 정확해지는 거는 좋은데 항상 부딪히더란 얘기죠. 그것이 혼돈이 바로 중이란 얘기죠. 우리는 자기의 어떤 걸 정체성을 확리해야 그 중을 잡아서
이렇게 이 신념, 능력, 행동, 환경을 바꾸게 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된다는 거죠. 하나의 상위 단계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이런 중을 유지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항상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이렇게 나는 누구인가부터 너무 추상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해서 들어가면 항상 죽은 질문이 될 수 있으니 우선은 자기의 체질과 어떤 능력과 기질과 어떤 성향을 파악을 한다면 자기가 있어야 될 때를 알고 자제하겠지요. 또 자기가 해야 될 거를 알고 자유롭겠지요. 또 이 사람을 어떤 거 이 사람 저 사람 편애하지 않고 이렇게 좀 자유롭게 대할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인간 시각 공간에 간을 메꾸는 간을 잘 다스리는 거다. 그래서 삼관을 잘 다스려 자유 자제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삼자를 잘 다스리겠다. 삼관을 잘 다스려 삼자하며 살겠다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정립해 놓은 그 구성도 사범으로서 그런 내용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한번 그 지난 시간에도 얼핏 그냥 쉽게 말씀드린다고 그냥 겉핥기식으로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거 화형이란 얘기죠. 이렇게 뾰족한 얼굴, 그 다음에 모양새도 상체가 넓고 하체는 좁습니다. 이렇게 역삼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 체질은 화기운이 많다, 불과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불이라고 하면은 이게 활활활 타오르죠. 급하지요. 또 그 다음에 잘 보이겠죠. 훤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예체능의 어떤 그런 능력이 뛰어난 어떤 유형들이란 얘기죠. 그러면 이것이 주 기능입니다. 이 사람은. 그러면 이 주 기능과 반대로 화가 크니까 수국화를 못하고 또 화가 금을 하기 때문에 이 수와 금은 이 수라고 하는 것은 물을 닮았기 때문에 한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연구를 하는 어떤 과학자 성향이 짙다고 보고요. 금이라고 하는 건 사각형 어떤 탁탁 결정을 잘하는 어떤 군인 어떤 유니폼을 입고 하는 군인과 같은 어떤 그런 무도인과 같은 어떤 그런 성향을 지녔고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은 이 선호하는 이 기능이 크기 때문에 이 기능은 잠재되어져 버린다는 거죠. 이게 극관객이니까 극은 충과 같아서 충은 한이 돼서 이 천추에 쌓인다. 즉 잠재되어져 있고 잠재의식에 들어가서 이 잠재의식의 영역은 우리 몸에 그대로 몸과 잠재의식이 무의식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이 표출되어져서 우리 오장육부로 그대로 표출되어지는 것이 이런 영역이란 얘기죠. 그러면 이 양쪽에 이 상생관계에 있는 목과 토는 목은 어떤 행정적인 어떤 선생님과 같은 어떤 예의범절, 그 다음에 토는 신의를 하는 장사와 같은 영역이죠. 이것이 이제 어머니 자식 관계니까 이것도 또 그다음에 이건 자식 관계니까 이것이 이제 부기능들이 되겠죠. 그러면 이 부기능이 두 개냐? 여기서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이 밑에 내 어머니보다는 내 자식을 먼저 생각하니까 왜? 치사랑은 없고 내리사랑만 있으니까 이것이 부기능이 되겠고요. 이것이 중간 정도 영역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이 수국화를 못하니까 이것이 3차 기능이 되겠고 이 금은 가장 열등 기능이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귀신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귀신법을 하면 잘하는 거는 하지 말고 못하는 거 이게 잠재되는 거 우리의 그 잠재의식과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금에 가서 폐 기능이 약하게 되고요, 수 기능이 약하게 되고 가장 약한 게 열등 기능 금이니까 5번 하고 이건 수는 3차 기능이니까 4번 하고 그 다음에 중간은 목이니까 부기능 중에는 3번 하고 그 다음에 부기능 두 번째 이거는 2번 하게 되고 이거는 선호하는 거 가장 기능이 월등하니까 한 번만 하게 되고 이렇게 한다면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공부를 하다가 보면 활용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차등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했을 때는 뭔가 균형이 맞아지고 조화롭게 되고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이런 중이다. 이 상화라고 하는 즉 상화 심포 3초 즉 아는 것은 안다 그러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그런 영역들 그리고 여기에서도 또 이건 상생관계, 이건 상극관계 이런 것들이 상생과 상극이 혼잡되어 있다는 거죠. 보면은 우리가 중기단법의 영역 상생, 건군단법의 영역 상극, 이 상화, 원기단법의 영역 상화라고 하는 그런 걸로 봤을 때 이것이 전부 다 혼재되어 있다, 혼재되어져 있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러나 제대로 어느 그 심도 있게 꾸준히 하다 보면 제가 지금 요새 그 프리미어 프로라고 하는 그 편집 그 프로그램을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좁히면 이렇게 넓히면 화면을 그 좁은 그 픽셀 그 한 장단위 어떤 픽셀도 넓게 확장돼서 어떤 시공간이 벌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기능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자기가 선택할 것 탁탁 정교하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지금 현재 표면의식에서는 다 감각이 있고 시간과 공간이 있지만 우리가 잠재의식, 무의식으로 들어가면 시간과 공간이 초월된 어떤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한다면 심리적인 시간이거든요. 내가 좋아한 것을 하다 보면은 재밌는 걸 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흘러가 버리고 또 내가 너무 지루한 것을 하다 보면 너무 시간이 안 가는 이것이 시간이라는 얘기죠. 이것이 심리적인 시간. 이런 것처럼 늙혔다 줄였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수련을 하다 보면 그런 어떤 감각적인 거, 초감각적 지각 능력이라고 하는 어떤 시간관이 초월된 그런 세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중이라고 하는 것을 더 쉽게 포착하고 잡을 수가 있다 하는 그렇게도 좀 추상적인가요? 마치 이 영화 보면 슬로 비디오로 매트릭스에서 뭐 총알이 날라오면 총알을 피하고 이렇게 잡는 어떤 그런 심리적인 어떤 시간과 공간이 초월된 어떤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런 중의 세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글쎄요 좀 추상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당인 관역적자 마땅할 당자 해서 이거 중이죠. 저는 중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라고 했대. 그다음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가장 적당함을 원한다. 그다음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저는 국선도를 수련하며 국선도 사범으로 살겠습니다. 그는 국선도인이며 국선도 사범이 저는 삼관 인간 시간 공간을 잘 다스려 삼자 자의 자유 자제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제 어떤 존재감을 조금 높이기 위한 어떤 정리된 어떤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어떤 프리미엄 국선도, 어떤 명품 국선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가 명품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봅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